여러분, 뼈에 좋다는 이야기만 듣고 칼슘 영양제를 몇 년째 꾸준히 드시고 계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칼슘을 열심히 챙겨 먹었는데 정작 뼈보다 혈관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저희 삼촌도 골다공증 예방한다고 몇 년 동안 칼슘제를 꾸준히 드셨는데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관상동맥에 석회질이 쌓여있다는 소견을 들으셨습니다. 처음엔 저도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뼈에 들어가야 할 칼슘이 왜 혈관에서 발견된 걸까요? 그런데 여기에 정말 중요한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칼슘을 아무 생각 없이 단독으로만 섭취하면 오히려 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걸 막아주는 성분이 무엇인지는 조금 뒤에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부터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칼슘은 우리 몸에서 뼈를 구성하는 핵심 재료이지만 동시에 혈액 속에서도 일정한 농도로 순환하고 있는 미네랄입니다. 문제는 이 순환하는 칼슘이 반드시 뼈로 향해야 하는데 그 방향을 결정해주는 조절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칼슘이 혈관벽 같은 엉뚱한 곳에 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음식이 아닌 보충제 형태로 칼슘을 많이 섭취했을 때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졌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한 대규모 관찰 연구에서는 칼슘을 음식과 보충제로 함께 많이 섭취한 그룹에서 심장 및 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대략 1.5배에서 2배 정도 높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폐경 후 여성이 비타민 D 없이 칼슘 보충제만 단독으로 복용했을 때 심근경색을 비롯한 심혈관 관련 질환 위험이 증가한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연구 결과에 대해 학계에서 모든 전문가가 완전히 같은 결론에 도달한 것은 아니고 음식으로 섭취하는 칼슘과 보충제로 섭취하는 칼슘의 흡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위험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공통점은 보충제를 통해 짧은 시간에 다량의 칼슘이 혈액 속으로 급격하게 들어가는 방식이 혈관 건강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기지 않으시나요? 그렇다면 칼슘 영양제를 그냥 끊어야 하는 걸까요? 그건 또 아닙니다. 칼슘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 칼슘을 제대로 뼈까지 안내해주는 조절 장치가 함께 작동하지 않는 것이 진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혈관벽에는 매트릭스 J 단백질이라는 물질이 존재하는데 이 단백질은 혈관벽에서 칼슘이 비정상적으로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자연적인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단백질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반드시 활성화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고 이 활성화 과정에 필요한 것이 바로 비타민 K입니다. 비타민 K가 충분하지 않으면 매트릭스 J 단백질은 비활성 상태로 남아있게 되고 그러면 혈관벽에서 칼슘 침착을 막아줄 방어막이 제대로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비타민 K가 이 단백질을 활성화시켜서 혈관 석회화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비타민 K는 뼈로 가는 칼슘에게는 초록불을 켜주고 혈관벽에 쌓이려는 칼슘에게는 빨간불을 켜서 막아주는 교통신호 등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렇게 간단할까요? 칼슘만 먹지 말고 비타민 K를 함께 챙기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걸까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정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타민 K가 매트릭스 J 단백질을 활성화시켜서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모든 연구가 동일하게 강력한 심혈관 보호 효과를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비타민 K 섭취 후 동맥 경직도나 석회화 지표가 개선되는 경향을 보였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유의미한 변화가 크지 않았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K 하나로 심혈관 질환을 완전히 예방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학계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방향성은 칼슘을 챙길 때 비타민 K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칼슘을 뼈로 제대로 유도하고 혈관에 불필요하게 쌓이는 것을 줄이는데 이론적으로도 실제로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실질적인 부분, 그러면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칼슘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성인 기준 대략 700에서 800mg 정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양을 가능하면 음식을 통해 채우고 부족한 부분만 보충제로 채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일부 연구에서는 하루 1400mg을 넘는 고용량 칼슘 보충제 섭취가 심혈관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다는 결과를 보였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이 좋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K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구에서 주로 사용된 범위가 하루 90 마이크로그램에서 200 마이크로그램 사이였습니다.
음식으로는 나토나 고다치즈, 브리치즈처럼 발효 숙성된 식품에서 얻을 수 있고 영양제로 섭취하실 경우에는 칼슘과 함께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더해 비타민 D도 함께 언급하고 싶습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이 장에서 흡수되는 과정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비타민 D 없이 칼슘만 단독으로 섭취했을 때 심혈관 위험이 높아진다는 보고가 있었던 만큼 칼슘과 비타민 D와 비타민 K를 함께 챙기는 것이 각각 따로 먹는 것보다 더 균형 잡힌 접근이 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도 함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칼슘과 마그네슘의 비율이 대략 2대1 정도일 때 흡수와 활용이 더 균형 있게 이루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잠깐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안전성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타민 K를 챙기실 때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항응고제 문제입니다. 와파린 같은 혈액응고 억제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이라면 비타민 K를 임의로 추가하시면 안 됩니다. 비타민 K는 혈액응고 과정에 관여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항응고제의 효과를 방해할 수 있고 이는 오히려 혈전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먼저 상담하신 후에 섭취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장은 칼슘과 인의 균형을 조절하는 핵심 장기인데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 칼슘 보충제 섭취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심혈관 질환 진단을 받으셨거나 콜레스테롤, 고혈압 관리를 받고 계신 분들도 칼슘 보충제를 새로 시작하시기 전에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혈액 검사 결과와 골밀도 검사 결과를 함께 놓고 정말 보충제가 필요한 상태인지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첫걸음입니다. 이제 실제로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지 7일 계획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에는 지금 드시고 계신 칼슘 영양제의 성분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비타민 D와 비타민 K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만약 칼슘만 단독으로 들어있는 제품이라면 이 기간 동안 담당 약사나 의사와 상담해서 조정이 필요한지 확인해 보시는 것으로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셋째 날부터는 식단에서 칼슘을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씩 시도해 보십시오. 우유나 두유, 잔멸치, 나물류처럼 익숙한 식재료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넷째 날과 다섯째 날에는 여기에 나토나 발효 치즈처럼 비타민 K가 풍부한 음식을 곁들여 보시길 권합니다. 여섯째 날에는 녹색 채소나 견과류처럼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품을 식단에 포함시켜서 칼슘과 마그네슘의 균형을 맞춰보는 시도를 해보십시오. 일곱째 날에는 지금까지 시도해본 것들을 정리하면서 필요하다면 병원에서 혈액검사와 골밀도 검사를 예약해서 현재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권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고 그냥 칼슘 영양제만 열심히 챙겨 드시면 뼈는 지키려다가 오히려 혈관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이 쌓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심혈관 건강 상태와 칼슘 대사 방식에는 분명한 개인차가 있고 모든 사람이 똑같은 위험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전적인 요인, 기존 혈관 건강 상태, 그리고 함께 드시는 다른 약물에 따라서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시되 정확한 판단은 반드시 의료진과 함께 내리시길 바랍니다. 뼈를 지키는 일과 혈관을 지키는 일은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알고 접근하면 함께 지킬 수 있는 목표입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챙기기 시작하셔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칼슘 영양제를 오랫동안 드시고 계신 부모님이나 주변 분들께도 이 정보를 꼭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골다공증 검사에서 자주 나오는 수치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뤄보려고 하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